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 원작 소설은 4월 19일을 시작으로 두 주인공 상은과 주란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보여줍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소설과 동일한 전개 방식을 차용했더라고요. 이로 인해 소설을 보지 않고 드라마로 처음 접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앞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진행되는 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도 없이 자꾸 김태희가 혼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특히 제 리뷰 영상에 주란의 친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드라마 1회를 보니 주란의 언니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소설 속과는 약간 다른 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당이 있는 집 드라마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주란의 언니의 죽음에 대해 소설과 드라마를 비교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설입니다. 주른이 23살이던 해 주란의 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란은 언니를 죽음으로 이끈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니의 죽음이 주란을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살 주란은 지금의 남편 박재호와 홍콩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친언니에게 2박 3일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키우던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란의 언니는 매사에 감정 기복이 심한 엄마의 시중들기에 지쳐 있었기에 주란의 집에서 2박 3일간 혼자 쉴 수 있다 생각하여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죠. 당시 주란은 영문과를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주란보다 4살 많은 회사원이었던 언니는 150만 원 남짓되는 월급의 3분의 1을 주란에게 용돈으로 건넸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갖고 싶었던 주란은 아무런 미안함 없이 언니의 용돈을 덥석 받아서는 월세 40만 원에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죠. 대학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풀옵션의 신축 건물이었는데 1층이라는 조건 때문에 비교적 싼 월세로 살 수 있었어요. 홍콩으로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주라는 핸드폰 로밍을 하지 않았었고 공항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켜자 엄마로부터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박재호와 햄버거를 먹은 뒤 혼자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란의 오피스텔 안 바닥에서 눈을 뜬 채로 죽은 언니를 발견하죠. 범인은 거리에서 언니를 보고 따라 들어와 성폭행을 한 후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주란은 자신의 집이 1층이라 방범창이 달려 있었기에 언니가 창문으로 도망치지 못한 건 아닐까 생각하죠. 형사들의 말에 의하면 범인은 면식범이 아니었고 결국 잡히지 않았어요. 또한 범인은 언니 손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와 목에 걸고 있던 백금의 아가타 목걸이를 훔쳐갔는데요. 금반지는 가족 모두 함께 맞춘 가족 반지였고 아가타 목걸이는 언니가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쓴 유일한 사치품이었죠. 당시 주란의 남자친구이던 박재호는 경찰서에 드나들면서 수사 과정을 전해주고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주란은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박재호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고 의사인 남편을 우월하고 평온한 세계로 편입하고 싶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박재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야만 언니의 죽음에서 헤어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만약 내가 그때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언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16년간 시도 때도 없이 주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은 언니에 대한 죄책감을 촉발시킨 건 어쩌면 박재호였습니다. 박재호는 주란에게 우리가 홍콩 여행을 갔기 때문에 언니가 죽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주란의 가슴속에 깊은 죄책감을 남겼죠. 주란은 박재호 역시 언니의 죽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기에 언니 일에 팔걷고 나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박재호는 궁지에 몰리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게 라며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포지션을 굳혔죠. 그렇게 언니의 죽음은 주란 혼자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란이 지금의 마당이 있는 경기도의 집으로 이사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현 시점에서 2년 전 서울의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던 주란은 17층에 이사 온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전기 드릴 소리가 거슬렸는데요. 이 드릴 소리가 줄 안의 천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고, 천장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설치해 우리 집을 염탐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17층의 40대 부부가 주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란을 지켜봤고, 17층 남차는 우편함 앞에서도 가만히 주란을 쳐다봤습니다. 이후 주란은 17층 남자가 자신의 주변을 맴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층 부부와 또 마주친 주란은 17층의 여자가 자신의 목에 걸린 아가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주란을 쳐다보는 걸 봤습니다. 이에 주란은 17층 여자가 한 아가타 목걸이가 언니를 죽인 범인이 훔쳐간 아가타 목걸이라고 생각해 17층 남자가 언니를 죽인 범인이 분명하며 언니를 죽인 후에도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주변을 맴돌았다고 생각하죠. 주란은 언니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17층 남자가 아니라 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는 주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7층 남자는 범인이 아니었고 당시 인기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아가타 목걸이를 차고 나온 탓에 전국적으로 유행이 돌았던 거죠. 17층 부부가 주란을 쳐다봤던 건 주란이 미인이라 자꾸 눈길이 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주란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문이 돌았고, 주란은 평범한 부부를 살인자로 오해하고 난동을 부린 정신 이상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란의 남편은 이사를 결심하죠. 한편 소설에서는 주란의 트리거를 아가타 목걸이 대신 동물 가면으로 설정했는데요. 마당이 있는 집 1회에서 주란은 꿈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동물 가면을 쓴 사람을 발견합니다. 언니를 죽인 범인이 동물 가면을 쓴 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란에게 언니를 죽인 범인의 이미지가 동물 가면으로 각인됐고, 현 시점에서 1년 전 주란이 살던 아파트에서 열린 가면 파티에서 동물 가면을 쓴 남자를 발견하고 언니를 죽인 범인이라고 오해해 뚝배기를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주란은 당시 한쪽 신발만 신고 한쪽은 맨발이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이성적인 분간을 하지 못하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모두 동물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가면 파티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친언니를 죽인 범인으로 오해해 머리통을 날려버렸으니 주란의 가족이 그 동네에서 살기는 힘들었겠죠. 마당에 있는 집에서 주란은 언니의 죽음을 혼자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게 이겨낼 건 아니지만 결혼으로 도망쳤고 가정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골마가고 있었죠. 그래서 마당에 있는 집은 주란이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고 해결하면서 홀로 서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